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임준영건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에서 네, 맞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푸빅과 함께하는 이제 마켓 데일리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는 뭐였냐? 일종의 저희가 테스트를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네. 매주 목요일마다 고정으로 나오시게 됐고 그런 고정인 만큼 좀 더 여러분들께 여유로운 네. 그리고 또 깊고 네. 같은 그런 컨텐츠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임준영건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켓 데일리 마켓 서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전일 어떻게 중국 시장 마감했나요? 네, 먼저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가 제조업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전장 대비 각각 0.43%, 0.79% 하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강보합으로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는 중국 경기의 호전세로 상승세를 유지했었으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고로 1.77%까지 상승을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항생지수 역시 전장 대비 0.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굉장히 이제 요즘 말이 많잖아요. 알래스카 회담에서도 이제 서로 네. 이제 격한 토론을 했었고 네. 또 이제 위구르 이제 목화 수학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EU와 함께 중국을 이제 제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뭐 해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외부연도 있고 또 이 리포트에 언급된 것처럼 국채 금리가 좀 한동안 좀 안정세를 가다가 네.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거의 1% 가까운 하락이 상해와 홍콩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한 분위기 같아요. 네. 현재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좀 시장이 좀 뜨거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매크로 뉴스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이어서 보도드릴 매크로 뉴스는 먼저 북경 표준 시간으로 3월 30일 중국 국채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즉 FTSE 러셀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부터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베이징 표준 시간으로 3월 30일 세계 3대 채권 지수의 공급 기관인 FTSE 러셀은 수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서 올해 10월 29일 중국 국채를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편입 과정은 지난해 FTSE 러셀이 제시한 1년보다 긴 36개월 동안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3년 뒤에는 최종적인 중국 국채 편입 비중이 5.25%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중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 벤치마크 지수에 모두 들어가게 되며 이는 시장에서 대략 1,300억 달러에서 1,5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벤치마크 지수 포함된다 그러면 그 벤치마크 지수로 만든 어떤 뭐 펀드라든가 ETF들의 편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의 금리가 어떤 글로벌 다른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수가 커진 부분이 이런 거에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의 국제화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다음 뉴스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보도드릴 내용은 중국 제조업 PMI 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국가계국은 2021년 3월에 중국의 제조업 PMI가 51.9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3개월간 지속된 하락세를 끝내고 시장 예상치인 51.2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조사 대상의 21개 산업 중에서 17개 산업 PMI가 이미 임계치를 웃돌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러한 이슈가 춘절 이후에 내수 확대와 수급의 회복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출입도 경기 회복 구간에 진입을 했으며 중국 기업들의 경기 회복도 제조업 PMI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구조개혁과 차세대 정보혁명을 통해서 IT 기술이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기도 했고 물가지수가 고점까지 상승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분야에서 제가 감히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전병규 교수님의 칼럼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중국의 전반적인 PMI는 이미 임계선을 넘은 지 오래라고 하고 계셨으나 아마 전병규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PMI보다는 중국의 이제
고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제가 네.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니면 사실 뭐 CEC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 어떤 통화 정책, 금리 네.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고용이 확실히 안정되지 않으면 그런 뭐 긴축 정책을 가는 거는 어렵다라고 네.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네. PMI와도 조금 관련이 있긴 한데요. 마지막 거시 뉴스는 14.5 계획의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2021년에 예산 문제 중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진흥 보조금을 1,561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와 농업농촌부, 발전계획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중국 농촌진흥 보조금 관리 방안이라는 연합을 발표해서 보조금의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규정을 안정적이고 엄격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계속 이제 농촌에 대한 어떤 강조를 많이 하네요. 네. 농촌 그 물류, 그러니까 농업 물류 쪽도 그렇고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발전을 많이 시키려는 약간 좀 농업의 첨단화 뭐 이런 네. 쪽으로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뭐 테크 뭐 이런 성장주 네. 이런 관심을 갖지만 이쪽에 대한 또 흐름도 있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네. 이것도 저탄소와도 관련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13.5 계획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빈곤 구제를 모토로 세워서 이런 농촌 진흥과 이제 경제 수평화를 좀 위주로 이런 정책을 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불균형, 그렇죠. 불균형에 대한 해소가 네. 굉장히 또 이 당국 입장에서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상장 기업 뉴스 오늘은 어떤 기업들에 대한 뉴스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가져오셨나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기사들을 보도해 드릴 건데요. 아, 네. 최근에 이제 흥미로워합니다. 네, 중국이 하이테크 분야에 큰 관심을 쏟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샤오미의 폴더블 폰, 그다음에 전기차 이슈, 네. 그 외에도 이제 비아디라는 이제 중국의 비교적 큰 네.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 네. 이런 기업들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오타이 기업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샤오미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샤오미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제품 발표회에서 첫 폴더블 폰인 미믹스 폴드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미믹스 폴드는 이제 안으로 이렇게 접히는 인폴딩 방식을 채택을 했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랑 약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샤오미가 이번에 폴드폰에서 가장 집중한 기능은 카메라 분야인데 이 미믹스 폴드 자체에서 개발한 이미지 처리 장치를 함께 스마트폰 최초로 액체 렌즈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약간 사람의 수정체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이 렌즈를 이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카메라를 강조했네요. 그렇죠. 네. 또 샤오미는 이번 폴더블 폰을 약 173만 원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물론 이 하이테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는 등 핸드폰 기반의 하이테크 적용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CEC 채널에서도 언급드렸던 전기차 사업 진출된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3월 30일인가요? 리준 회장이 직접 네네.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샤오미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사 들은 것 감동의 같습니다. 눈물을 약간 예. 흘렸다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전기차 산업에 요즘 아주 전쟁통이죠. 네. 비아디 주식회사는 1995년 휴대전화 배터리 제조업체로 출발을 해서 2003년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기업입니다. 배터리와 전기 제어 장치, 그리고 완성차 등의 핵심 기술을 앞세워서 중국 자체 브랜드 자동차의 선두업체로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네. 2020년도에 비아디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사업의 매출액이 약 839억 9,3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아디의 실적 보고서에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약 4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아디의 호조는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BID, 실질적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네. 전기차를 만들지만 배터리도 만드는 기업인데,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군요. 네. 그 세 자릿수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전기차 시장, 주가는 좀 약하지만, BID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회사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네요. 네. 다음 기업 말씀해 주시죠. 우리 중국에서 이제 가장 좋은 술이라고 네. 하면
귀주 마오타이겠죠. 네. 중국 A주의 최고가주이자 고량주 대표 종목인 귀주 모태가 2020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0.29% 증가한 979억 9,300만 위안으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3% 증가해서 466억 9,700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귀주 모태가 이제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위안을 넘어섰다는 점인데요. 네. 한편으로 귀주 모태는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며 2021년 경영 목표로는 귀주 모태가 전년 대비 매출 10.5% 증가, 68억 2,100만 위안 규모의 투자 집행을 제시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네. 상위권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거의 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의 비트코인과도 같은 술이 이제 마오타이 귀주 모태 회사인데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뭐 비아디처럼 뭐 극적인 뭐 세 자리 성장은 아니지만 네. 이 꾸준한 성장, 두 달의 그렇죠.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워낙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세 가지 기업 뉴스 가져다 주셨는데요. 네. 확실히 두 번째 출연해서 그런지 더 여유롭고 네, 네. 더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